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키보드나 게임기, 옷이나 신발을 해외 직구할 때 쓴 돈이 미국 200달러, 다른 나라 150달러를 넘겼을 때 내는 관세. 이 관세가 벽돌 한 장이라면 그걸 쌓아 올려 만든 것이 트럼프의 관세 장벽입니다. 따라서 이 벽에는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손해와 눈물의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연들을 들어보고 있는 25년 8월 네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오랜만에 나성통신입니다. 건조 에디터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건조 에디터는 제가 알기로 네. 쇼핑을 그다지 취미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편이죠. 다행입니다. 네. 이 나이에 벌써 그러면 큰일 나죠. 저는 평생 그래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관세를 많이 내고 산 인생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나성인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저는 사치제를 살 뿐이지만 나성인 그래요. 그 지역으로 좁혀볼까요? 먼데 살고 있는 한인들은 네. 직구를 해야 돼요. 그쵸. 삶의 문제예요. 한국인으로 살려면? 네. 우리 며칠 전에 녹화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한남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랬었죠. 한국 분들은 한남체인 모르시죠? 이 얘기를 저희가 몇 주 후에 아마 할 텐데 저는 미국 가서 한남체인을 보고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게 우리 동네에선 죽었는데 이제 꿈에만 나오던 게 미국에 살아있네? 한남체인이 한국에서 망한 다음에 미국에는 많잖아요. 이제 LA도 많죠. LA 주요 지역에는 다 있죠. 한남체인. 네. 예, 그 미주 언론에서 최근에 한남체인이 나온 기사는 이거더라고요. 한국산 전복을 팔아가지고 지역 검찰에서 이걸 고발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수입을 해오면 안 되는 생물이라서 검역에서 걸리는. 그러네요. 한남체인 전단지 8월 13일 거에 살아있는 횟감용 전복이 있어요. $5 99센트. 네. 아까 그 정도 가격만 내고 사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어떤 생필품들은 수입해서 싸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네. 네. 삶입니다. 관세가. 관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돌아온 나성통신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조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이제 실제 제가 생활로 체험한 효과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6시 네 고향이라고 예고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제가 왜 이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관세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제 돈과 정신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 보도를 봐도 굉장한 예를 들면 어떤 시사적인 이슈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례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불편을 겪은 거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관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관세 때문에 미친 듯이 이게 무슨 짐바브웨처럼 물가가 올랐냐. 네.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북창을 들고 싶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관세가 그 물가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까지 미치지 않은 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슬픈 이유. 처음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네. 느꼈죠. 네. 22년에 순두부 정식을 두 사람이 먹고 미국에서요? 네. 김이 $1예요? 추가로 내고 김이 $1? 네, 냈더니 이제 그 메뉴만 $48가 나왔어요. 네? 네. 둘이서 순두부 먹고 6만 원을 쓴 거죠? 당시 환율로요? 네. 하지만 저는 미국을 처음 가봤고 관광객 기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팁도 세게 드려야죠. 그렇죠. 그 팁을 합치면 대충 한 8, 9만 원어치. 어머.
돈을 냈는데 순두부를 먹은 거죠. 보리굴비가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미국 사는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성인한테 이런 정도로 물어봤었어요. 이게 원래 이랬냐. 네. 최근에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뛰었는데 네. 미국은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물가를 잡는데. 가장 보통 이제 물가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맥도날드잖아요. 맥도날드 그쵸. 지수니까요. 제일 싸야 네. 하니까. 네. 아, 저 그 얘기도 생각나요. 어제 얘기랑 이어서 하면. 네. 그래서 어떤 멍청이들은 맥도날드에 전화해서 관세를 내야 되냐고 물어봤다. 예, 어떤 미국인들의 멍청함. 아, 내가 네. 사 먹을 건데. 네, 그건 관세 허드앤 포함이신가요? 맥도날드 지점이다! 라고 설명해. 네. 네. 최근에 맥도날드를 가면은 세트 메뉴 하나 먹으려면은 12불이 훌쩍 넘거든요. 우와. 이거 이제- 17,000원? 네.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17,000원. 한국에는 17,000원 되는 맥도날드 세트 따위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냥 모든 거에 물가가 너무나도 올라버려서 이제 미국에서 밥 다운 밥을 먹으려면 최소 20달러는 가져야 되거든요. 아, 식사가 25,000원? 제가 요새 환율로 하면 28,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팁까지 내니까 3만 원 이하로는 거의 밥을 식사를 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아저씨 나이고 이제 애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저씨인데 아저씨죠. 예, 아저씨답게 이제 국밥충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애를 그래서 이제 낳고 나면 특히 더 맛있어진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피디님이 이제 미국에 놀러 와서 저희끼리 이제 처음 만났을 때도 네.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아, 미국에서요. LA에서요. 네. 한밭 설렁탕도 갔죠. 네, 돼지국밥 그 정도로 이제 국밥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순댓국은 생필품인 거죠. 이제 항상 좀 먹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요새는 팁하고 그러면은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나면 한 22불 정도예요. 진짜 3만 원. 그러네요. 네. 네, 3만 원이죠. 그 진짜 한국에서 순댓국 3만 원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땐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11,000원, 12,000원 이 정도 서울 시내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이런 물가가 피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물론 그냥 이렇게 미시적인 거 말고도 통계로도 당연히 물가가 폭발적으로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이제 매년 4%에서 6%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1년 말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나 뛰었고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생활에 밀착돼 있는 물가라고 부르는 외식 물가 6%, 식료품 물가 6.5%. 꾸준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2022년이 진짜 엄청나네요. 식료품 가격 13.5%가 올라서 이게 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고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거의 50년 만에. 그러니까 네. 40, 50대들은 네. 평생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외식 물가도 8%가 상승했고. 그래요. 그게 나만 촌놈이라 그렇게 비싸게 느껴졌던 게 아니었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외식이나 식료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제 2023년부터는 조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3%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한 뭐 2024년, 25년 하자면 사실 그 증가폭을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은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먹었던 8,000원짜리 짜장면이 요새 보면은 13,000원, 14,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 상승률로 따지면요. 네. 엄청나네요. 그럼 진짜 체감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계속 그렇게 올라왔으면은. 어차피 그쵸. 오르는 거지 뭐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쵸. 한국도 코로나 때 물가가 정말 많이 뛰긴 했어요. 네. 네. 외식 물가가 거의 체감상 한 2, 3년 동안 4, 50%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긴 많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계 지점. 사람들이 물가를 못 이기는 임계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네. 그거는 따라놓은 병 같다고 생각해요. 물을 따라놓은. 마지막에 한 방울이 홍수가 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시작 지점이 낮았어요. 미국에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지금 한국은 물가 상승률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미국은 코로나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고 지금 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1% 올랐을 때 사람들이 막 길에서 픽픽 쓰러지고 막 아마겟돈이 찾아오는 건 나성인이 설명한 대로 아니지만 아니죠. 그날은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 무서운 밑자락이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김영대입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을 시작으로 K-팝 세계 정복의 포문을 연 살아있는 전설 보아가 데뷔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에서는 아시아의 별이 지녔던 빛과 그늘을 재조명하고 대중이 놓친 보아의 숨은 명곡들을 감상해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유산균 광고를 하겠습니다. 유산균 제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네. 세상 제일 달콤한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는 어떠하실지 추천을 드립니다. 소장에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대장에 서식하는 비피더스 등등 120년 덴마크의 기술력이 담긴 100억 유산균이 담겨 있고요. 분말이 입안에서 뭉치지 않고 텁텁함 없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청량감 넘치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먹을 때 달고 금방 사라져요. 네, 그게 입안에 남아있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맞아요. 젤라틴 같고. 복숭아 천연 향료의 달콤한 맛도 느끼실 수 있고요. 설탕, 유당 성분, 첨가물은 무첨가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담은 1g의 맛 좋은 제로 칼로리고요.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챙겨 드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 행사도 합니다. 액세스몰 단독 행사인데요. 사르락토 2+2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개월분을 그러면은 15,000원에 구매 가능하신 거예요. 맥도날드보다 싸요. 미국 맥도날드보다 미국 쌉니다. 맥도날드보다 싸요. 면역 밸런스엔과 관절 건강엔 MSM도 최대 55% 할인 중이고요. 네. 동일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사르락토 1박스, 그리고 4개 이상 구매 시 사르락토 2박스를 증정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드리는 중입니다. 다만 소비 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구매해 주세요. 그래도 매일 네, 매일 가족들이 매일 드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일 우울했던 건 자본주의가 너무 발전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미국 네. 사람들은 살림에 따라서 가는 마트가 달라집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마트도 가보고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는 마트도 가보고 가봤는데 어딜 가나 충격적인 건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비싸요. 영양제 천국이라고 하지만 네. 비싸죠. 그러니까 영양제 입장에서 천국인 것 같아요. 네.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 불쌍한 얘기를 자꾸 섞게 됩니다. 광고였고요. 코로나는 우리가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네. 코로나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후과를 치르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많았지만 그 경제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은 일단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멈춰져 있던 것들이 해금이 되면서 실제로 안 좋은 일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물가에 그랬죠. 네, 거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나성인이. 2024년 정도부터는 막 값하는 물가 상승은 좀 덜해졌지만 이미 뭐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격 저항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외식하기도 힘들고 식재료 물가도 오르니까 집에서 해 먹어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업체들이 심지어 이제 관세 때문에 다시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단순히 관세 때문에 막 올리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업체들도 결국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모든 인플레이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가 안정세가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관세 에너지 품목이 직접 부과되지는 않았다는 게 제일 컸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세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데, 이제 안 그래도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논의가 있을 만큼 좀 경기 둔화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도 덜 움직이고 물량도 덜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가 덜 필요하죠. 그렇죠. 뭐 여행도 덜 가고 네. 소비도 덜 하고 물류도 당연히 덜 해지고 뭐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 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다면은 사실 관세라는 게 수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하도 선거 기간부터 관세 난리를 떠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측한 거죠.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부랴부랴 이제 수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재기를 미리 했군요. 그렇네요. 네. 그게 얼마나 컸냐면은 수입이란 거는 경제 성장률에는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거든요. 수입액이 많을수록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GDP가 수출에서 수입 뺀 거를 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습니다. 수입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수입을 많이 해서 관세를 매긴 건데 관세를 네. 매긴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 빨리 수입을 해야지 라고 해서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면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 시장 보고서에서 나오는 현대기아차가 지난번 몇 분기 동안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네요. 살 거면 빨리 사야지. 그러면 그렇죠. 삼양라면도 어마어마하게 팔아제꼈겠죠. 불닭볶음면을 이미 이제 못 팔 테니까. 지금 사재기예요. 네. 계속. 3월에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2배 많았대요. 2배? 수입의 1등 공신은 트럼프. 사실 이때 사람들이 막 트럼프 경제 조졌다. 이거 진짜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 다 망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입을 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조금 표치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죠. 결국은 입방정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거예요. 마이너스로.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피해서 들어온 물건이 재고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관세 시행 이런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 효과가 좀 체험되진 않았던 거죠.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기니까 이걸 짚고 넘어갈 수 있군요. 해외에서 완제품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해외 조립 라인이 미국에 있어서 이제 자재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네. 지금까지는 회사들이 관세를 회사가 직접 물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도 있지만 왜곡도 있는 거예요. 좀 부풀리기도 있는 거예요. 네.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죠. 우리는 가격을 안 올립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케팅을 할 여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막고 있다. 물론 그 좋은 날도 곧 끝나겠지만.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네. 곧 불닭볶음면의 가격은 20-30% 인상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소비 위축은 확실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이제 특히 제가 여러분께 소상공인이란 분을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뭐 지인도 있고 뭐 일하다가 만난 분도 있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특히 가장 많이 이제 타격을 입은 데는 외식업계. 이제 외식 물가도 너무 올랐고 이제 경기 둔화되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항상 이제 경제라는 거는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가 문제다, 이제 막 물가가 오를 거다, 막 이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오고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그냥 심리가 지갑을 전파되죠. 네, 지갑을 별로 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어버이날이 없고 파더스데이와 마더스데이가 있거든요. 더 괴롭죠. 이틀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봄철의 초여름에 굉장히 대목인데요. 뭐 당연히 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선물도 사야 되고 그래서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명절 같은 건데. 근데 그 전에 파더스데이야 머더스데이 전날 뭐 전전날 그 몇 달 동안 네. TV만 틀면 트럼프가 관세 하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 먹자. 집에서 먹자. 선물은 아서라. 근데 지금은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 쳐도 나중에는 진짜로 물가 때문에 줄 거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겠죠. 네. 계속. 근데 이게 심리 때문에 줄어든 게 반등됐다가 다시 물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줄어든 상태에서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네. 이제 심심하면 보는 네. MBC, SBS, KBS 저 미국 방송, 미국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은 쟁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완성차도 쟁여놓을 수 있어요. LG 디오스 냉장고도 쟁여놓을 수 있어요. 근데 브라질산 커피랑 멕시코산 토마토는 유통기한 못 쟁여놔요. 썩어요. 벌써 오르는데 네. 바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그렇겠네요. 밖에서 피자! 네. 외식은 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타코도 그렇고 브리또도 그렇고. 네,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양도 많고. 딴 거보다 진짜 그 아보카도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멕시코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아보카도 과카몰리가 없는 이제 멕시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슬픈 거죠. 마늘 없는 칼국수 김치. 알죠. 한국에는 아직 그게 멕시코 음식점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으니까 과카몰리를 꼭 추가해 주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고수 빼주세요 스타일. 네, 기본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성인이 저 관광시켜준다고 네. 데려갔던 데서 먹였던 점심도 네. 과카몰리하고 네. 아보카도 듬뿍 들어간 브리토였는데. 그렇죠. 그거 맛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쓰기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산 저가 쇼핑 플랫폼이죠. 망했어요. 아이고. 망했어요. 저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앉아있는 기계식 키보드 덕후 미국인이 말하는 거예요. 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테무, 쉬인 이런 거. 네, 쉬인 나와가지고 키보드 두들겨셔야겠네. 네. 꽹가리 대신. 쉬인은 진짜 문제예요. 그래요? 이게 알리도 패션 장사 많이 하지만 쉬인은 이게 이제 그 성별 구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여성들의 메카가 됐어요. 쇼핑 메카가 됐어요. 아, 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이 뒤처질 거다. 다양한 소비층들이 테크 제품을 살 수 없어서 새로운 테크 제품을 살 수 없어서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자라만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거든요. 자라도 비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 엄청 비싸졌어요. 네. 그걸 쉬인에서 채워주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청소년들, 미국 젊은이들이 못 사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촌스러워져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촌스러워집니다. 안 그래도 솔직히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져 거기서. 어떡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거는 항상 가장 윗물 막 명품 브랜드나 하이엔드급에서 뭔가 진보적인 디자인을 내면은 그거랑 완전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디자인이 이제 저가 브랜드로 점점 흘러가면서 트렌드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자라와 H&M으로 넘어오고 그걸 또 따라한 것들이 넘어오고 브랜드 라인 따라서 쫙 내려오죠. 네.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2020년대부터는 둡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DUPE, 둡인데 이게 듀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제품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에르메스 둡 하면은 에르메스 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죠, 스트. 스트 이제 에르메스 둡 하면은 이제 에르메스 스트다. 이거는 비슷한 디자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쉬인이든 이런 뭐 심지어 틱톡샵이든 뭐 이런 데서 이제 둡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고. 아, 저희가 봤던 그 김건희 목걸이처럼. 네. 그렇죠. 바클리프 펜 아펠 스트. 네. 쓰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힌 거죠. 그죠.
코로나 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테무가 정말 막 미친 듯이 싸게 파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이걸 이제 사기 힘들어진 겁니다. 네. 실제로 저도 저가의 생활용품 같은 거 많이 샀는데 뭐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냥 이 가격이면 뭐 진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전 세계 무료 배송하고 이렇게 싼데 한 달 기다려도 불만도 없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만 관세가 붙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이제 옛날에는 가격이 최대 매력이었던 이런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훅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이제 관세의 가장 큰 어떤 허점이라고 불렸던 이제 미국에는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가 있었어요. 이제 개인들이 먹는 거는. 워낙 소포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게 폐지되면서 이제 테무와 시는 4월 22일 이제 두 업체는 사실 그냥 전혀 다른 회사고 뭐 연관이 없는 회사인데 두 업체가 함께 이례적으로 동시에 미국에만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제가 어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태극기 부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태극기 집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렴한 중국산 태극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렴하지 않죠. 왜요? 중간에 상인들이 100원에 떼어온 이 태극기를 법원 앞에서 5,000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늘 모든 곳에 계시죠. 네. 장사가 되니까. 극우 비즈니스도 네. 알리테모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그런 걸 관세를 매기죠. 네. 목록 통관해서 뺍니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네. DIY 해야 돼요. 제 값을 다 줘야 되니까. 퀄리티가 좋을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만 끝나느냐. 아니 제가 발열이 좀 돼도 좋으니까 가끔만 쓸 수 있는 노트북용 도킹 스테이션 50달러에 사고 싶다. 네. 살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고전 게임기를 사고 싶다. 멀쩡하게 생긴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거 미국에서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키캡과 스위치 하나에 1달러 하던 걸 1달러 30센트에서 40센트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사나요? 아닙니다. 되죠. 키보드 하나를 채우자면 120개를 사야 되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덕후예요. 혹은 뭐 그냥 간단한 조그만한 신발이나 티셔츠나 집에서 입을 속옷 정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걸 알리에서 샀을 때 압도적으로 쌌던 걸 이제 돈을 제대로 내야 된다 관세를. 그러면 무조건 20% 가난해집니다. 30% 가난해지는 거예요. 중국에 내는 관세만큼.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록 통관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 팔고 싶으면은 그냥 현지 창고 이용해가지고 배송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사업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못 피하죠. 업체가 대신 관세를 내줘야 되죠. 그럼 그 업체는 자기들이 낸 관세만큼 소비자들한테 받겠죠.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살 수 없게 된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게 경제 문제라는 게 진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타격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테무와 시인의 이용자 수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국 닷컴들이 힘들어졌다. 페북, 네. 인스타. 이거 뭐 무슨 소리야? 아마존 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아마존은 테무나 쉬인에 너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도 그런 초저가 상품을 위한 코너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마존 하울이라고. 물론 그 물건들 다 저 셴젠에서 떼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빅테크들의 테무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던 건데 저도 한창 이제 테무가 광고비 많이 쓰던 코로나 시기에는 뭐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 키기만 하면 테무 광고가 막 있어요. 뭐 이거 뭐 너가 좋아하는 뭐 그릇 세트를 이불에 살 수 있다 막 이런 거 맨날 나왔거든요. 언제나 저희 말을 듣고 있는 그 녀석.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테무 광고 못 피한다. 네. 네. 요즘 실제로 요즘 한국에 앉아 있을 때 알리 광고는 뭐 나오죠? 2080 치약. 현지화 너무 잘 됐어요. 네, 국내산 키위 알리에서 광고합니다. 네.
실제로 메타가 2024년에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184억 달러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10%가 넘는데요. 10%. 와, 아니 저희 그 북극여우님 시간에 그 주식 10% 5%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스튜어트 코드 얘기하면서. 주식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매출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켰을 때 중국 물건들 광고로 쓸려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광고 매출이 10%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미국 닷컴 기업은 10% 가난해진 거죠. 네. 그렇죠. 테무는 미국 플랫폼에서 일일 광고 지출 31% 줄였고 쉬인은 19% 줄였다네요. 그만큼 미국 광고 시장은 가난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뭐 사용자가 급감하고 뭐 물건이 비싸지는데 광고를 어떻게 그렇게 때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얘기를 좀 더 얘기해드리자면은 이제 앞에 PD님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올해 초에 등려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귀여운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데 네. 육아가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고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죠. 이제 애를 키우신 분들은 육아는 템빨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명품템을 사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르메스 저고리 막 이런 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육아 용품 시장이라는 게 정말 최신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예를 들면 이제 저가 지인이 5년 전에 이제 아이를 낳고 5년 후에 또 임신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5년 전에 애를 낳아서 키울 때랑 지금 육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하이테크 시장이죠. 멜라민 그 아기 턱바지가 있거든요. 멜라민 턱바지요? 네. 그 멜라민 용기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네.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이제 세균 감염의 위험이 훨씬 적은 것이고, 네,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고, 살균기에 넣을 수도 있고. 네. 그거 어른용 보신 적 있습니까? 잘난 기술은 애기용에 먼저 적용돼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훨씬 더 안정성에서 더 높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야 너 괜히 막 유난 떠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산 분유를 먹이고 있거든요.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독일산 분유가 뭐 어떤 성분이 좋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독일산 분유를 먹이자. 이제 뭐 그거 관세가 붙어가지고 이제 아이의 밥값이 20% 30%씩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 EU는 27.5%를 그동안 매기다가 이제 발효된 건 15%죠. 네. 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은 27.5% 가난해지셨고 나성이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선호 때문에 애가 그냥 좋은 거 먹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대체할 수라도 있겠지만 특정한 어떤 분유밖에 못 먹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뭐 유당 알러지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대체도 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한번 어떤 분유의 맛을 들이면은 그 문제도 있죠.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익숙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식가들이셔요. 네, 뭐 아니 뭐 아기가 하는 의자, 유모차 이런 거 다 이제 대부분 수입 제품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미국을 우습게 보고 하는 말인데. 네. 이제 사람들의 취향상 가격도 괜찮고 기술력도 괜찮은 물건들을 사 오다가 네. 못 사게 돼요. 아기용 의자, 뭐 유모차 이런 거 당장 미국에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유모차 얼마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산업을 제로에서부터 만든다? 관세를 넣을 테니까? 그럼 관세밖에 안 남아요.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오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유모차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 굉장히 잘 밀어지면서도 이제 한 손으로 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이 많군요. 한 손에는 아이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 어떤 기계 설계에 굉장히 최첨단에 있는 분야거든요. 엔지니어링. 네. 네, 쉽지가 않죠, 이게. 네. 경공업에 있어서 1세계 국가들은 후진국들인 거예요. 당연히 뭐 미국에서 육아하는 분들 커뮤니티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제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될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막 빨리 사야 된다. 관세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애기 하는 의자나 유모차는 6개월이 넘어야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냥 애가 태어나자마자 샀습니다. 애가 앉지도 못하는데 유모차부터 사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하셨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제품들이 제가
산 브랜드가 스토케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유럽 브랜드고 또 이제 한국 게임에서 넥슨이 인수해가지고 막 화제됐었던 브랜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노르웨이 회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제품들이 정말 좋아서 쓰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런데 이 제품들이 다 4월 이후에는 가격이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아이고. 가격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겨우 이걸 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에서도 여기서 살지만 이제 한국의 육아템이 참 신기하고 좋은 게 많다 뭐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뭐. 산후조리원의 나라라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뭐 자기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육아용품 이런 게 한국 거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네, 얼마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건 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생산하든 중국에서 생산하든 뭐 여러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왕창 오른 거죠. 이제 어제까지 $100던 게 갑자기 $130를 내고 사야 되니까 이게 아이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안 그래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제 트럼프를 욕할 너무나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였다. 대본엔 실제로 욕을 적어 놓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몇 달 전에 얘기하고 우리나라 매체에서 안 다루길래 좀 이상했거든요. 네. 이 트럼프의 관세의 노래를 부르고 홍보를 하는 건 결국 일단 미국 시민들을 죽이고 1차, 네. 2차 미국 기업을 죽여요. 그 다음번에 죽어요. 다른 나라들은. 네. 그래서 관세를 먹인다는 표현이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죠. 우리 어제 시간에 나성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붙었다. 네. 이게 소비시장으로 가면 개인 소비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네. 예를 들면 냉장고. 철과 알루미늄이 들어있죠. 그게 들어있는 함량만큼 관세를 높입니다. 함량만큼요? 예. 그래서 그걸 안 쓰죠? 만약에 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들이. 뭐 제너럴 일렉트릭 걸 사요. 그럼 그만큼 후져져요. 미국 사람들은.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아예 그 돈을 안 낼까? 미국의 철강이 모자라는데요. 수입해 오면 관세를 낼 거예요. 미국 냉장고도 비싸질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죠? 한국 좋은 냉장고도 못 쓰는데 그래서 좀 싼 거 미국 냉장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비싸져 있어요. 무조건 가난해져요. 네. 미국 상무부는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뭐 기타 등등을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 제품으로 명시하고, 네, 이걸 물리는데 제품에 포함된 철강의 가치, 과거 함유 가치를 따져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 자, 제가 네. 한국이나 중국의 가전 브랜드 회사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위치에 있는. 그렇다면 저라면. 네.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철이나 알루미늄의 비율을 줄이고 더 싸구려 자재를 쓸 것 같은데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문제를 저 사람들은 생각 안 해봤을까요? 만약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 물건보다 다운그레이드된 물건을 쓰겠죠. 호구 잡힌 거죠.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슬픈 일이 생깁니다. 돈은 돈대로 더 내고. 그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관세로 인해서 뭐 제조업을 뭐 다시 불러오고 이제 미국 기업들 흥하게 한다 이런 게 사실 허상에 가깝다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실제 피해는 시민들이 먼저 본다. 그 실제 피해. 네. 심지어 몇백 불을 뜯겼습니다. 뜯기셨다고요? 나성인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뜯겼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딴 거는 가격이 인상되면은 아 물건이 비싸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컵을 샀거든요. 컵. 네 이게 왜냐 이걸 왜 샀냐면은 휴먼메이드라는 일본의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죠. 스트리트 브랜드 아니에요. 패션 브랜드. 네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날짜를 새긴 컵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정 상품으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매일 그러니까 8월 19일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8월 19일이라는 게 새겨진 거를 그날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일리 클래스. 그렇죠. 뭐 어떤 날이 새겨진 모자, 티셔츠 뭐 이런 거를 쭉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기 100일을 기념하고 싶어서 컵을 샀는데 이게 저는 몰랐던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알았는데도 외면하고 싶었던 게 이것 뭐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5,000엔이나 하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가 100% 할 때여가지고. 어머. 100%?
근데 날짜는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제가 그 배송을 DHL에서 딱 이제 너 거가 곧 이제 세관에서 풀릴 거야, 곧 배달을 받을 거야라고 메일을 받은 한 몇 시간 후에 근데 너 관세를 내야 한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므로 넌 관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메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를 안 낼 수는 없잖아. 이미 시킨 건데. 네. 그래서 이제 217불 9센트를 냈던 관세로요? 영수증을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미국까지 보내는 거에 그 뭐지? 네. 그 배송료가 많이 붙어가지고 네. 그 굉장히 비싸게 이 제품을 샀는데 그래도 이제 아기의 100일을 기념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랬는데 관세 그러니까 컵 하나에 지금 100불을 넘게 준 거죠 이제. 그러네요. 한국에서 지금 47,045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마 공이 하나 더 붙을 텐데 네. 보통 액세스몰에서는 1+1이라고 하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 관세는 1+1이라고 하면 하나를 사면 2개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중국에서 그게 바로 100% 관세라는 것이다. 와 대박. 와. 그걸 실제로 낸 분과 통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분유값은 분유값이 올랐네. 어쩔 수 없지 이건데 이게 제가 실제로 제 카드로 관세라는 항목으로 결제를 하니까 또 이게 굉장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니까요. 관세 내는 순간 되게 성스러운 기분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한 번에 결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청구되는 거다 보니까 더 기분 나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200 넘는 걸 뭐 미국에서 샀다. 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관세청과 그 근처에 있는 회사들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 내라고. 그럼 내가 $300짜리를 샀으니까 25% 얼마를 내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뭔가 되게 그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 세관에 무서운 사람한테 목덜미를 붙잡혀 있는 듯한. 근데 100%를 낸다라고 할 땐 정말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실제로 나성이는 내봤다. 뜯겼다. 어떨 때 화가 나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뒤에도 있지만 트럼프가 나올 때 막 관세는 너무 좋은 것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막 우리가 대체 관세를 얼마나 걷었는데 막 세수가 엄청 늘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마치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뺏어왔다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성인 돈을 뺏었죠. 그게 내 돈이지 약간. 네, 이제 실제로 분노가 피부에 다가온 얘기를 광고를 듣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또 하나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 액세스몰이 이제 해외 배송도 된단 말입니다. 되죠. 네, 미국 분들 조심하시고 네. 다른 모든 나라는 여전히 자유무역입니다. 아니 이번 주 광고가 다 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느낌이네요. 미국 분들을. 그렇습니다. 미국 분들 빼고 모든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즘 치약 광고입니다. 네, 사용감을 개선하고 고기능 생약 성분 함량을 증가시킨 요즘 치약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불쾌감 없이 사용 가능한 미국 분들은 좀 더 비싸게 사셔야 되는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유래 치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펫땡 5도 충분한데 왜 비싼 돈을 주고 이놈을 쓰느냐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네. 써보시면 압니다. 저 이번에 갑작스럽게 집에 치약이 떨어져서 46cm를 이제 다시 쓰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구매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다르죠. 네, 기분이 달라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뭘 먹다 말고 중간에 이를 닦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면 좀 불편하죠. 그렇죠. 이제부터 먹지 마라는 다이어트용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극 치약이 주는 편안함과 상쾌함,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5개를 사시면 1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적 좋은 평가의 후기들을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두 사실 수 있고 미국 분들은 콜게이트나 쓰시길 바랍니다. 광고였습니다. 나선인의 분노의 넋두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돈과 정신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돈에 받은 타격을 얘기 들었으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아, 피해 보상 청구.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중재가 미친 소리들이에요. 이 파트의 중재가. 네, 그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미친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빡쳤던 거는 네. 관세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모든 발언들이 너무 황당했는데 이거를 이제 요새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제 트럼프를 지구 주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딱이 어떤 이제 관리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DC의 그죠. 아, 네. 그 저 갤러리 주인. 네, 매니저.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지구 주딱이다. 트럼프가. 고나리 질 대박한다. 네, 네. 지구 주딱이라는. 근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권한이 큰 인간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황당한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큰 인간이 하고 있고 그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완전 미친 소리들인데 안 보고 싶어도 매일 헤드라인에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되게 네. 이거 꿈인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 이게 막을 수가 없다. 봄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네. 이 관세를 처음 맞아보고 격렬히 저항했잖아요. 네, 캐나디아노를 먹으면서. 예, 커피고 뭐고 토마토고 뭐고 지금 너네가 그렇게 배짱 있게 버틸 수가 없을 텐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서 버텨봤어요. 네. 문제는 뭐냐, 이 지구 주딱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죠. 네. 예, 토마토 먹는 미국인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쌀 싸먹지 마. 네. 그러니까 요즘은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상호관세율 계산이 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좀 어이없는 사례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4월 8일 이게 이제 해방의 날에서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인 거예요. 네. 백악관에서 뭐 이제 기자회견인가 뭔가를 하면서 하루에 우리가 관세를 20억 달러씩 걷고 있다. 20억 달러? 그리고 나서도 이제 무슨 공화당 행사 가서도 뭐 하고 맨날 2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좀 틀린데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게 20억 달러는 2빌리언이거든요. 그렇죠. 빌리언이죠. 네. 2빌리언 막 이러고 다녔어요. 계속. 아, 이게 저 100만 달러 밀리언 곱하기 1000이 빌리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기도 2000을 좋아하네요. 시급하게. 네. 근데 이제 재무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은 4월 8일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냥 10배 뻥튀기 하는 거예요. 네. 억은 그쵸. 어감이 쫙 붙지 않죠. 100 밀리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0 밀리언보다는 2빌리언이 낫다.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지자들도 이거를 더 화나게 하는 게 트럼프가 한번 이거를 외국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이익 보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짜놓으니까 다들 열렬히 관세 찬양에 나섰는데 네. 앞에 말은 사실입니다. 외국이 손해를 보고. 제가 그랬듯이 관세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가 내는 거지 외국 회사가 내는 게 뭐 생산지에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백성이 내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네. 미국 뭐 정말 크게 봐줘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자기가 그냥 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팔기로 했다. 그럼 미국 기업이 내는 거고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이거 그 관세가 그렇게 많이 거쳐서 좋은데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마법인 네. 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국민이 가난해지고 네. 기업이 가난해지고 네. 국가만 부자가 되는 수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 정확히 그렇네요. 네. 네. 그죠. 아니 팔면서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팔면서 관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붙여서 파는 거죠. 네. 덜 팔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을 너무 많이 전 세계에 팔고 있어서 부자가 네.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미국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을 거지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거지를 만들어서 미국만 부강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관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네요. 결국 덜 살게 될 테니까. 네, 내일 모레 망해요. 네. 이게 생산업체가 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대변인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유명한 분이죠. 네. 이제 레빗한테 한 기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감세가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 관세는 세금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국민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소리를. 그렇죠. 캐롤라인 레빗 댁의 강효정 대변인의 이불 버전이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옳은 질문을 하면 대변인이 미친 소리를 해서 틀어막아요. 아니 이건 손석희식으로 부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대변이나 하면서 화를 내줘야 돼요. 근데 기자들도 힘이 딸리는 거, 항마력이 딸리는 거예요. 하도 틀린 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대변인이. 약간 이런 거죠. 이제 관세도 세금 아니에요? 이러면은 외국에 부과하는 거잖아. 그럼 예? 아니 그게 할 때 이미 넘어가는 거죠. 이제 다음 질문. 우리는 부과는 외국에 했습니다. 네. 돈은 여러분이 내셨지만. 그렇죠. 네. 2025년 초에 후보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 그러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했고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낸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51%가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짜로 관세를 거기 먹이는 거고 돈을 뺏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길거리에 피자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피자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연결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비율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 그건 같습니다. 바이든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8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수법을 쓰겠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거의 종교 수준에 가까워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실시된 폴리티코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024년에 트럼프에 투표한 사람 중에 46%는 국내 물가가 오르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야. 어머.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면은 이제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내가 손해를 볼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중국 애들 응징하면 그저 좋다. 그 코리아타운 한인 저 어르신들 중에 저 친박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짚은 적 있잖아요. 친박 어르신은 친트럼프다. 트럼피가 친박이다. 그럼 그 어르신들은 이제 순댓국을 3만 원에 드시면서 내가 이걸 먹을 때마다 중국이 망한다. 맛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공통적인 정서인가 봐요, 요새. 내가 손해보더라도 뭐만 혐오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근데 경제적인 자해가 분명한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 혹은 그걸 연관시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종교 수준으로 지지하는 완전히 콘크리트를 제외하면은 관세 정책과 이 때문에 생기는 혼란상이 결국에는 트럼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긴 합니다. 네, 요즘으로 와봐야겠죠. 네. 2025년 4월 퀴니피엑 여기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네.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2%가 트럼프의 관세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같은 조사에서 현재 가장 큰 경제적 걱정거리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47%가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 꼽았습니다. 이건 이제 관세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면은 트럼프에게는 파멸적인 결과가 올 거란 얘기죠.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말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60%가 생활비 상승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고 답했고 63%는 트럼프 정책이 식료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저는 이런 기준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네. 난 놓고 기억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63%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또한 트럼프 관세로 일상 필수품 가격이 오를까 걱정된다는 응답 무려 79%에 달했는데 이 공화당 지지층도 70%였다는 거죠. 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공화당 지지층의 색채가 서민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이념, 특히 뭐 미국에서는 무슨 뭐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을 서로 맨날 싸움을 벌여도 결국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는 거는 실물 경제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막았던 것, 결국 코로나 대응이 망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문제들이었고 바이든의 재선을 막았던 것, 물론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치매였지만 치솟은 물가, 이거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트럼프는 경제와 관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서요. 네. 이게 앞서 이제 제가 얘기한 여론조사보다 더 최근 거죠. 이게 7월 에머슨대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50%가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는 36%에 그쳤습니다. 사실 36%가 더 놀랍긴 한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게 더 먼저 보였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1월 달에 겪었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 그럼 나머지 14%는 모르겠음이겠지. 그 내란축이 계속 30%대 나왔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동요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폴리티코가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024년 트럼프에 투표한 사람의 50%가 그 관세 정책 디테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고 이제 관세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답한 사람들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뭐 모르겠다 혹은 부정적이다. 네. 이제 심지어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45%만 찬성하고 44%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이 됐습니다. 이건 요새 트럼프가 앱스타인 관련해서 좀 공화당 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요거는 7월이었어가지고 막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텐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갖는 의미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조금씩 이탈하는 거를 이제 관세는 그런 효과를 많이 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앱스타인 쪽은 오히려 그런 효과를 조금씩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좀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차피 도덕적으로 망할 대로 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피자 게이트에서 알 수 있는 건 너무 좀 복잡한 얘기인가요? 배경 설명을 많이 생략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리더들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게 피자 게이트고 네. 그로 인해서 오해로 인한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사건인데 그걸 구실로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죄를 실제로 지은 건 트럼프다라는 증거가 나온 게 앱스타인 파일즈 이야기이잖아요. 네. 앱스타인 파일즈가 실제로 있든 없든 성접대를 아동 청소년으로부터 받았던 흔적이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느냐? 저는 도덕적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찍어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 미국 사회는 안 그런가 봐요. 네. 실제 아동 성범죄는 트럼프가 저질렀다고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전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이 바뀐 팟캐스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던 게 그 아동 성범죄 얘기였는데 그거가 이제 특히 저는 요새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염된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태극기 부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프잖아요. 이제 태극기를 보면은 네.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달려라니 40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새로 만들어서 개봉한다고 그랬는데 그 포스터에 국대잖아요. 태극기가 박혀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이거 우파 애니메이션이냐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속상해. 국대인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정선거, 부정선거 척결 이런 게 옛날에는 민주화의 구호였다면 이제는 상당히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에 이승만 내보내려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의 구호를 극우들이 쓰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슬프고 미안한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막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막 뭐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막 야외에서 시위를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피자게이트로 연결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모론으로 정덕이 된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순수한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면서 아동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죠. 이럴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죠.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동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오염된 이슈라는 게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코어에 있는 어떤 가치가 좀 훼손되는 느낌이긴 한 거죠. 그러네요. 그 음모론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특히나 이제 교외 지역에서 이탈이 굉장히 많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좀 이탈이 많다는 지금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쪽을 네네네.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을 한 거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네, 그렇죠. 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관세의 또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당연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항상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아까 가장 좀 힘든 분들부터 피해를 받으니까. 제가 아까 좀 못되게 말했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맥락 파악이 안 되시는 시민들이라도 바빠가지고 가계부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는 남아있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미시간주의 어떤 로컬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경제 성적에 대한 혹평이 굉장히 두드러져가지고 미시건이 원래 이제 트럼프의 어떤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 중에 하나인데 58%가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이 기울었네요. 그렇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뚜렷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가 지금 공화당의 대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2026년 선거에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화당 전략가들도 트럼프가 2024년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약속했던 게 물가 안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이제 바이든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물가를 엄청나게 올린 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약점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 관세로 인해서 그거를 이룰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증상을 알아보는 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너무 쉬운 사건이라서 아마존에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하시죠. 미국인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웃도어에서 필요한 하이테크. 그건 그렇겠네요. 네, 확실히. 제가 그래서 랜턴은 미국제가 짱입니다.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돈 많은 나라 중에 바깥 생활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랜턴은 미제가 짱입니다. 네.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미국 제품들을 사야 돼서 제가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때가 있어서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아마존에는 그 정치풍자 티셔츠를 많이 팔죠. 좋아하시는. 네. 뭐 한참 오바마도 비웃고 네. 트럼프는 팬들이 워낙에 컬트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팬들을 위한 티셔츠도 정말 많았어요. 나는 트럼피에요 티셔츠 많았어요. 나는 어느 동네 트럼피입니다 티셔츠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관세 티셔츠가 많이 팔리죠. 네.
심지어 짧은 내용도 아니고 관세는 엄청난 경제 비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기능 장애를 조장합니다라고 써있는 티셔츠가 있어요. 인간 대자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티셔츠가 요즘 잘 팔리거든요. 아마존에서는 22.5달러입니다. 네. 알리에서는 9,000원입니다. 이건 2배 차이도 아니고. 이걸 알아보는 게 얼마나 쉽냐는 얘기입니다. 3배 차이네요. 네. 네. 약간 현대 예술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관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티셔츠조차 관세로 인해서 비싸지고 있는 그러니까 작품에 진짜 현대 예술 완성이네요. 네. 이거는 메타 예술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라고 써 있고 네. 앞에 저 펭귄이 오른팔을 들고 있는 펭귄 티셔츠 많아졌더라고요. 네, 티셔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마존에선 값이 2배입니다. 슬픔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나성인 앞에서 너무 많이 웃어서 참 죄송스럽고 현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성인 그러니까 LA 갔을 때 나성인이 되게 잘해줬어요.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 코스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짜주셨단 말이에요? 네, 프렌즈 분수 앞에 사진도 찍었단 말입니다.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 많았어요. LA 갈 때마다. 네. 그 LA 가면 저도 재밌고 신나고 다 좋은데 가서 만나서 정말 저는 장비를 싸들고 가서 녹음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한 얘기. 랜덤으로 이민 단속국이 잡아간다니까. 네, 그 심각하죠. 이제 한국인들과 해외 시민들한테 네. 미국은 여행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시켜야 돼요. 실제로 한국인 한 분이 이번에 유학생분이 잡히셨잖아요. 예일대 학생인데 네. 잡혀갔다고요. 네. 한 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또 웃으면 안 된다. 네, 그게 매일 이제 아이고. 우주 한인 언론에서는 이제 많은 새로운 케이스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오늘만 해도 이제 한 한인 여성이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이민단속국한테 잡혀왔어요. 이제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뭐 범법자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기다리다가요. 네, 근데 이제 비자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제 그냥 잡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민시적으로 보면은 진짜 슬픈 얘기가 많은 게 예를 들면 그냥 부모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잡혀가서 이제 수용소 가고 추방되고 이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4살, 5살짜리 애들이 부모가 없이 그냥 미국에 덩그러니 남겨진 경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비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웃기는 비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밥상 물가와 생활 물가의 참사라면 내일의 미국은 안전함을 잃고 모래 글피의 미국은 민주공화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 한국 시민으로서 걱정스러운 건 이건 첫 단계에 지나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가끔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니요. 한국도 또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극우 포퓰리즘의 위기는 아주 오랫동안 상존할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조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나성인과 조만간 또 만나 뵙겠고 미국은 제가 당분간 못 간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본인이 오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자주 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이는 가이실에 대해서도 보여주실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도 또 만나 뵙기로 하고 나성인과는 곧 또 인사를 나눌 겁니다. 나성인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죠? 미국 놈. 아니지. 아니 왜 아니죠? 미국에 정착한 외계인. 외계 난민. 네. 외노 히어로. 외노 히어로. 두 번째 아니 시간은.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민단속국에서 잡아가야죠. 그럼요. 100%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외계에서 와서 비자도 없어요. 그럼요. E9 얼어 죽을. 네. 슈퍼맨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610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